결혼식 3시간 전이었어요. 신부 드레스가 잘못 온 걸 바로 그때 알았죠. 다행히 사이즈는 맞았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드레스였어요. 신부님은 말없이 멍하니 서 계셨고 저도 순간 멈칫했지만 30분 뒤엔 신부님이 웃으면서 새로운 우리가 골랐던 그 드레스를 입고 서 계셨습니다. 이 일을 18년째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느껴요. 웨딩 플래너는 단순히 결혼식을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감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안녕하세요. 18년차 웨딩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이 일을 꿈꾸는 분들 혹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Q&A와 제가 직접 겪은 경험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간혹 웨딩 플래너는 스드메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는 결혼 준비 전부터 시작해서 그 날까지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부터 예식장 베뉴 추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연결, 일정 조율, 스튜디오 촬영 현장 디렉팅, 그리고 예식 당일의 스타일링, 현장 서포트, 신혼여행 안내나 양가 어머님, 아버님들의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까지 정말 전 과정을 다 함께하는 일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신랑 신부뿐 아니라 양가 부모님, 친구분들, 주변 관계들까지 다 조율해야 하니까요. 어떤 신부님은 드레스 고르면서 나 드레스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 같다면서 3번이나 오셨고 드레스도 5번 넘게 바꾸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하객분들이 드레스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쁜 신부님 얼굴 보시러 오시고 축하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결국 웨딩 플래너는 단순한 웨딩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감정을 케어하는 매니저이자 전체를 디렉팅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자격증은 필수 아니고요. 민간 자격증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자격증 없이 시작했고요. 간단한 이론 교육만 받고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배웠죠. 이 일은 실무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격증은 기초 지식이나 이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상담 중에 신랑 신부님이 의견이 충돌했을 때 표정이나 어조, 말 꺼내는 타이밍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 건 수업이나 책에 안 나와요. 전공, 나이, 외모,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전공과 무관하게 시작했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어요. 예전에 저에게 배우셨던 분 중에 30대 중반의 주부였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활발하게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계속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질문 제일 궁금하시죠? 웨딩 플래너 돈 많이 버나요? 저는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연봉 기준으로 중소기업 임원급 정도 벌고 있어요. 한창 일에 미쳐 살던 시기에는 대기업 임원급 정도까지도 벌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제 삶이 아예 없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시는 플래너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평범한 웨딩 플래너다라고 했을 때 중위권 기준 3천에서 4천만 원 중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플래너분들의 급여를 보게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수기, 성수기 차이도 있어서 연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초반엔 솔직히 수입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처음엔 무급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론부터 배웠고요. 그 대신 수많은 예식들을 몸으로 겪으면서 상담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갔어요. 수입 구조는 대부분 인센티브예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내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센티브의 요율이 커지고요. 결국 고객 만족도, 계약률, 추천율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직결됩니다.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내 일처럼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곧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또 요즘은 작게라도 기본급을 주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사람 대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여주세요. 저는 이게 감정 노동이라고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객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고민하실 때 저는 최대한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이 드레스는 신부님 체형을 커버하기엔 조금 아쉬워요. 이 라인이 어깨선이 좀 더 살고 상체를 흉통을 좀 더 작게 슬림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왜 아닌지 왜 그런지 정확하게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히려 더 안심하시고 믿어주세요. 고객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생기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 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센스, 감성 다 중요하죠. 웨딩 플래너는 센스가 있어야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순발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레스 사건처럼요. 결혼식 3시간 전에 드레스가 완전히 잘못 온 거예요. 예식 전까지 10번도 넘게 두 드레스 사이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그 최종 결정이 샵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웨딩홀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샵에 전화를 드리고 웨딩홀로 퀵을 보내달라고 했죠. 당황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당황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당황한 티를 안 내고 신랑 신부님을 안심시켜 드렸어요. 다행히 드레스는 제때 도착했고 신부님은 대기실에서 잠깐 잘못 왔던 드레스로 사진 몇 장 찍으시고 우리가 고른 드레스로 갈아입고 예식을 정말 멋지게 치러내셨어요. 오히려 두 드레스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둘 다 입고 결혼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은 문제가 없는 날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진가가 더 드러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순발력 그리고 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 직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부딪히고 사람 만나면서 조금씩 배우고 성장했어요. 혹시 이 일을 꿈꾸고 계신다면 할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해볼까로 질문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 혹은 아래 링크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식 현장에서 있었던 레전드 돌발 상황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꼭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이 영상이 당신의 진로 고민에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